존 헤로는 서울의 정동을 중심으로 활동을 하는데, 정동은 사실은 당시에 19세기 말에 외국의 공사관들이 많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미국 대사관 관저 옆에 있는 그 정동 예언학교라고 있습니다. 그 예언학교 운동장이요, 사실은 이 의사 존 헤론의 자택이었었습니다. 존 헤론은 거기서 의술 활동을 벌입니다. 또 대민 구려 활동을 벌입니다. 조선과 같은 극동의 오지에 신앙적 자세를 갖춘 사람이 아닌 한 누가 쉽게 오려고 하겠습니까? 아무도 오려고 그러지 않죠. 왜냐하면 이거는 지금의 아프리카의 어느 그 정말 험한 나라를 가는 것과 똑같은 상황인데, 일반적인 사람들은 들어오려고 하지 않죠. 그러니까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국교가 서로 수교가 됐는데, 저 나라에 들어가서 정말 미국과 같은 기독교 문명을 전파할 사람이 누구냐, 손들어라 라고 했을 때 존 헤론은 손을 들고서 조선행을 택했던 겁니다. 그의 부인은 그의 뜻에 동조를 해줬던 겁니다. 기득권을 주장한 청나라의 권력자 원세계는 자신들의 기득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한양을 중심으로 고정을 압박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중국이 그랬던 것처럼 서양인들에 대한 혐오를 일으킵니다. 서양인들은 너희들을 잡아먹는 귀신들이다 라는 식의 혐오를 일으킵니다. 예를 들자면 문명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카메라로 자신들의 사진을 찍었다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사진을 찍으면 스트로브가 퍽 하고 터져요. 빛이 번쩍하고 터져요. 그러면 근대 문명이 없었던 우리로서는 저 빛이 도대체 뭘까 놀라는 거죠. 깜짝 놀라는 거죠. 그리고 저 빛이 자신의 영혼을 빼앗아간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사실은 저 사진기에 렌즈라는 것이 있는데, 그 렌즈가 조선 아이들을 죽여서 그 눈 알로 만드는 것이 카메라 렌즈이다, 이런 식으로 괴소문을 퍼뜨립니다. 그것을 우리는 영하소동이라고 말합니다. 1888년 6월에 있는 일이에요. 1888년 봄부터 그러한 소문이 도성안에 쫙 나기 시작했고 조선 전체에 퍼지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양귀라는 말이 확산되기 시작했고요, 척양이라는 말이 확산되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결국은 그러한 소문이 진실 여부를 떠나서 폭동으로 이어집니다. 일본 사람들에 대해, 서양 사람들에 대해 테러를 가하기 시작하죠. 예를 들자면 일본 사람이 지나가면 돌을 던지고, 서양 사람이 지나가면 돌을 던지고, 또는 구타를 하고, 이런 상황으로까지 이어집니다. 그런데 약한 조선 정부로서는 일본과 서양 공사들의 항의가 시작되자 깜짝 놀라죠. 그 과정에서 강력한 진압을 하게 되는 겁니다. 소요를 일으킨 사람들, 영아들이 유기됐다라는 소문을 퍼뜨리는 사람들에 대해서 강경하게 진압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10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합니다. 도성 안에서는요, 여지없이 전염병이 돕니다. 헤론은 을지로 입구 제중원 원장이기 때문에, 국립병원의 원장이기 때문에 도성에 남아서 의료진과 함께 최선을 다합니다. 그런데 몸이 슬슬 아파요. 몸이 아프지만 질병 치료에 최선을 다합니다. 밀려드는 환자들을 하나하나 거두죠. 당시 의사들이 환자들을 돌볼 땐 세 가지를 늘 가지고 다녔습니다. 첫 번째가 쑥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가 남학신이에요. 세 번째가 관이에요. 왜냐하면 소위 연병 환자들이 죽어서 길거리에 쓰러져 있는데, 그
환자나 시신에 대해서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아요. 피해 다녀요. 이때 서양 의사들이 쑥과 남학신과 관을 들고서 그 시신에 다가갑니다. 그 냄새가 하도 역하기 때문에 그 냄새를 피하기 위해서 쑥을 코에다 꽂고서 시신을 거두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어요. 아, 서양 사람들은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아니구나. 이 사람들은 우리를 도우려 온 사람들이구나 하는 인식으로 점차 바뀌어집니다. 한국 근대의학의 체계를 확립한 존 헤로는 5년 동안에 그가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그러한 과정 속에서 근대의학을, 근대의학 교육의 기초를 마련한 사람으로서 그 뜻이 계속 계승이 되어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은 좀 아쉬운 면이 없잖아 있습니다.